나 제외했어. 하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외 후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다거나 먼저 연락했는데 마침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어서 잡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단지 운이 좋았던 거 아냐? 단지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연락해야 할 또는 연락을 받아야 할 타이밍을 찾기 위해 돈을 주고 제외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혼자서 그런 타이밍을 찾기란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을 스스로 찾았던 제외별의 한 사연자가 있다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연자는 먼저 마인드부터 바꿔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외했고 제외 진짜 쉽지 않았어. 근데 하나 진짜 중요한 게 타로 신점 컨설팅 이런 거에 제발 의존하지 마. 나라고 타로 신점 이런 거에 돈 안 쓴 거 아냐. 진짜 한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봤어. 당장 마음 딸릴 곳이 필요해서. 근데 진짜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 타로 신점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상대에 대한 그리움만 안고 가만히 있지 마. 그럼 되는 거 하나 없어. 진심이야. 재회라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냥 그런 공수만 바라보고 속만 태우며 가만히 있으면서 재회를 바란다. 그거 진짜 욕심이야. 특히 나같이 오랜 끝에 재회하거나 존버 계획 있으면 제발 지금 당장 외적인 변화 줘야 해. 얼굴을 가꾸던 몸매를 가꾸던 취미를 만들던. 힘들게 재회했는데 바뀐 게 없어 보인다? 그럼 상대 마음 끌어내기 힘들어. 마인드를 바꿔야 해. 돌아올 놈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는 애들이라면 이런 커뮤 들락거리지도 않겠지? 대부분이 일말의 미련으로 당장의 외로움과 상대에 대한 익숙함만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재회를 기다리잖아. 나도 경험상 기다리는 것 자체를 그만두지 못했어. 대신 매일 힘들어하는 대신 뭐라도 하면서 최대한 상대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했어. 물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 근데 그 시점이 와야 재회에 한 발 가까워지더라.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본인부터 객관적으로 봐야 해. 그러려면 진짜 자기 관리하면서 상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 지금 당장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시간 흐르고 내 스스로 자존감 올리면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 들어. 난 거기서부터가 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고 8개월 정도 진짜 이 악물고 내 스스로 변화 어느 정도 변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도 해보면서 지냈어. 살만하더라. 그러다 마지막 8개월 차에 진짜 머리 맞은 듯 어떤 계기로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진짜였다는 거 알고 먼저 연락했고 만남으로까지 이어져서 현재 재회했어. 외적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내가 그간 못했던 공부나 일들도 하면서 내 스스로 가치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만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 상대도 그런 내 모습에 과거에 느꼈던 안 좋은 감정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 새롭게 느껴졌대.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말이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 악물고 자신을 변화시켜. 운 좋게 재회했다 치자.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재회하면 그 관계 오래 못 가. 서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눈치 보느라 바쁘고 말 아끼고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더 최악으로 깨져. 상대 입장에서도 이별이라는 힘든 결정 내리고 다시 만났는데 이전이랑 똑같다고 느끼지? 진짜 정뚝떨이야 그 순간. 상대가 변해서 내게 돌아오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변해서 상대 찾아가는 게 더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니 매일매일 슬퍼하지 말고 힘내자. 행복해질 거야 모두. 화이팅! 그리고 재회 과정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좋아. 나도 꽤나 고생해서 재회했거든. 사연자도 여느 재회에 간절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재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재회점에 의지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연자의 방법은 그다지 특출나거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사람과 실행하기 쉬운 사람의 태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인드 하나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슬픔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억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죠.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연자는 이 행동을 통해 본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상대가 변해서 내게 돌아오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변해서 상대를 찾아가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별의 감정에 사무쳐 뭐가 맞는지 분간조차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사연자의 사연을 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재회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사연자처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정말 이유가 있다면 내 가치를 올렸을 때도 그 생각은 유효할지,